문재인 정권 갖고 노는 북한 유시민 명예훼손 성립된다. 조국이 동생 조건 씨가 31일 밤늦게 구속됐습니다. 조국이 부인 정경심 씨에 이어 동생 조건 씨 더 구속되면서 일가족 공모, 범죄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조국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으며 소환 조사도 고지로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일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정부 전에 수사 진행 편곡업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강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시사인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주진우 씨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광풍 당시 공개적으로 언급한 저질의 명예훼손 성터,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3년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주진우 씨의 문제 발언에 대한 수사에 사실상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주 씨의 D1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오후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씨와 방송인 김재동 씨는 2016년 11월 25일 일본 와세다 대학 오큐마 홀에서 열린 애국소년단 토크 콘서트에서 비아그라가 나왔다. 그 다음에 마약 성분이 나오고 앞으로 더 나올 거다. 예제 섹스와 관련된 테이프가 나올 것이고 조금 있다가 마약 사건이 나올 것이라며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순실 박근혜 비리의 10분의 1만큼만 알고 있다. 검찰은 거기에서 10분의 1만 수사하고 있다. 고 발언했습니다. 주진우 씨는 얼마 뒤 취재 결과를 확신하고 있지만 증명할 수는 없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2월 자유 캐쳐 청년단은 내란선동죄로 주 씨와 김 씨를 고발했습니다. 2005년 결성된 이 단체는 민노총 등의 친북 행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일 단체입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주 씨의 문제 발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청도 검찰에 들어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오후 평일 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체 2발은 지난 10월 2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한 지 29m 안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마치 병주고 약주는 북한의 태도입니다. 30일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모친 별세의 조의문을 보내오면서 남북관계에 해빙 모드가 조성될지 주목됐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게 됐습니다. 최소원 씨가 JTBC의 태블릿 PC 조작 보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최서원 씨는 지난달 손석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10월 30일에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손석희를 증인으로 신청이 있습니다. 최서원 씨가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태블릿 PC는 제가 시 아니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최소원 씨는 이날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는 제가 시 아니고 그런 것을 쓸 줄도 모른다며 검찰은 조사 때 한 번도 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12월 18일에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4월 3일 창자해안 사건 증언자를 자처한 윤지우 씨와 함께 국회 간담회에서 사진 촬영을 했다는 장면인데요. 안민석도 껴있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진 속 인물들은 윤지엽 체포영장이 참으로 불편할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 불응하면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배우 윤지옥 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몸이 아파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해왔지만 경찰은 조만간 윤 씨의 여권을 무효하고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해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유시민이 주장한 내용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까요?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조국 이와 관련해 검찰이 대대적 내사를 벌였다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자세히 발언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하다. 알리오는 20만에서 30만 명이 보는 영향성이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주장하면 문제가 된다. 알리레오는 다만 공식적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따져야 하는 문제가 있어. 유시민은 어떻게
사실 확인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결국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이다. 이것만 하더라도 큰 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사숙 발언이라고 소개하며 사모펀드를 언급한 것은 보면 더욱 그렇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국이 사퇴 집회를 열어온 대학생 단체가 광화문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첫 설치 반대 집회를 엽니다. 서울대에서 조국이 사퇴 집회를 벌여온 서울대 집회추진위원회는 서울대 커뮤니티 스트라이프에 11월 2일 다시 한번 광화문으로 나간다라며 문재인 정부 구탄 및 공수처 설치 반대 집회를 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생으로 제암됐던 추진위원회는 연세대 고려대 등 16개 대학교 학생이 모인 공장추진위원회로 개편한다고 알렸습니다. 위원회 측은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한 비판에 나서기 위해서는 한 걸음 확장할 필요를 느꼈다고 개편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원회에는 서울대, 고려대, 강원대, 건국대, 대구예대, 부산대, 숭실대, 세종대, 서울여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충북대, 카이스트 한국외대 7개 학생 및 동문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자리 정책 효과 내고 있다는 이인영 민주당 대표의 자화자찬이 하루 만에 거짓말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늘리기 위해 갖은 정책을 폈지만 반대로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컬럼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는 1,307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35만 3천 명 줄였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은 748만 1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86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액 자유 한국당은 28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좋은 일자리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한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거짓말이 하루 만에 들통나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4일 조국이 의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뒤 검찰이 조국이 휴대폰 압수 영장과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에 의해 또다시 막히면서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조국이를 소환하기로 했던 검찰은 소환 시기를 다음 주 이후로 늦추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은정경심 교수 구속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09일 조국이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 추적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조국이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 추적을 2차례 이상 기각했던 법원이 또 제동을 간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조국이를 사모펀드 관련 뇌물수수 혐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증거닉 증거 위조 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입증하려면 휴대폰과 계좌 추적은 결정적입니다. 휴대폰에는 통신 기록 조회로는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 보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중대 범죄 수사에서 필수 압수수색 목록입니다. 한 현직 판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던 조국이 휴대폰 A 사관과 관련 없는 문재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어 담당 판사가 부담을 느꼈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조국이 정교수 조국이 동생 조모 씨, 오촌 조카 조범 동시 된 핵심 피의자 4명의 계좌 추적과 휴대폰 압수가 가능했더라면 수사가 벌써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17일 조국이 관련 금융계좌 및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이 휴대폰 압수 영장과 계좌 추적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2개 소환은 일러 야다음 주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구속 중인 조국의 부인 정경심 씨는 31일 두절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법무부가 구속된 피의자의 불필요한 출석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내놓아서 역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장기화에 대비해 구속기간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 시장이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유재수 부시장은 31일 오후 4시 50분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렵다며 부산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의 중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오던 유재수 부시장이 사의를 표일 데에는 검찰이 강제 수사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